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이 몰려서 정말 바빴습니다. 허리랑 다리,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일전 이야기 드렸던 의사 친구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도 받고 디스크 쪽에 주사도 맞았습니다. 친구가 야, 너 3개월 사이에 왜 이렇게 사갔어? 얼굴 관리 좀 해. 요즘 일도 연애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좀 늙었나 봅니다. 근데 저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친구도 늙었던데 요즘 소개팅 많이 하지? 돈 많이 들 거야. 병원 왔는데 뭐 줄 게 없나? 진료실에서 마사지 크림과 제가 좋아하는 카누, 라떼, 믹스커피 한 박스를 꺼내와서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걸로 열심히 돈 아껴서 소개팅 여자들 맛있는 거 사줄게. 크크비읍시옷. 이거 외에는 토익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근하고 너무 힘들면 못할 때도 있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문제집을 붙들고 있긴 합니다. 어떤 선배가 이 얘기를 듣고 야, 방구석에 계속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학원 나가고 스터디 그룹이라도 해야 그나마 여자 소개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네요. 맞는 말이긴 한데 예전에도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학원을 많이 다녔지만 여자랑 엮인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 낮은 확률에 몸을 움직이기엔 체력이 너무 없네요. 토익 문제를 풀면서 GPT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십만 원 내고 받았어야 하는 설명인데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GPT에게 모의고사 문제 좀 내달라 해서 풀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나랑 대화했던 것 바탕으로 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지 얘기해 줄래? 물어보니 너는 기준은 있는데 감정이 쉽게 흔들려. 외모 중요하고 대화 잘 통해야 하고 가치관 괜찮아야 하는 게 기준이잖아. 네 옛날 여자친구랑 종교 가치관이 맞지 않았는데 그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판단하고 너가 빠른 결정을 내렸어야 했어. 근데 너는 그 여자가 좋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가능성 찾고 타협점을 찾았잖아. 너는 감정에 흔들리는 타입이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닌 거야. 아니 이 녀석이 갑자기 옛 기억을 가져와서 팩폭을 하네요. 전기선 뽑아버린다. 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 여친이 저와의 말싸움에 GPT를 활용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GPT의 의견을 입력하고 답변을 캡처해서 보내오면서 거봐, GPT도 이렇게 말하잖아. 오빠가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종교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는 데에 활용하였습니다. GPT가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잖아요. 안 그래도 당시에 머리가 아팠는데 2대1로 싸우는 기분이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GPT 회원 남녀 비율을 보면 예전에는 남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도 기술적인 것보다는 인생의 각종 고민 상담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기술은 더 발전하는데 사람은 외로워지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상대방으로 저와 감성이 잘 통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GPT 얘기를 하다 보니 최근에 한 어플 소개팅도 떠오르네요.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한 2주 전 목요일 골드스푼 어플을 켰습니다. 저는 진중하고 밝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의리 있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성실하고 착한 분 좋아해요. 36살 대기업 교육팀 직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어떤 사진은 귀여워 보이고 어떤 건 조금 통통해 보여서 살사기가 의심되고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빠르게 수락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십 명에게 매칭 요청을 보내도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어라고 합니다. 수락해주셔서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연락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꼭 연락해보고 싶었어요. 보통 매칭하고 첫 카톡을 할 때 네, 땡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단답하는 사람이 거의 반은 됩니다. 저는 한마디라도 예의 있고 예쁘게 하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대화였습니다. 눈이 돌아갔습니다.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해서 수락해주신 만큼 제가 땡땡님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에서 차 한잔 어떠세요? 예전에 결정사 미팅으로 가본 적 있는 한 호텔 라운지 카페로 제안했고 그녀도 와,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여기로 해요. 수락했습니다. 매칭 다음날 바로 만났습니다. 어느 주말 낮 시간 어느 호텔 라운지 카페 커피 고객은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30분 정도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에 외국인이 많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가격은 좀 비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게 기대가 되진 않았습니다. 외모보다는 인성이 괜찮은 분 아닐까?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분의 내면을 보기로 해봅니다. 멍하니 앉아있는데 연어 씨 맞죠? 이러면서 후다닥 반대편에 앉는 그녀. 아, 여기 오기 전에 미용실에서 머리 다듬고 왔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저 어때요? 근데 와, 아니 사진보다 훨씬 예쁜 분이더라고요. 피부 하얗고 엄청 귀여운 동안 상하체 다 마른 체형이었지만 애교 있는 웃상의 귀여운 얼굴로 제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이상형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사진 다시 찍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말을 하는데 귀에서 잠시 삐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그녀의 뒤에 후광이 비쳤습니다. 그녀의 애교 넘치는 눈을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소개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러네요. 요즘에 제 마음에 드는 괜찮은 분을 만나지 못해서 절박해져서 그랬습니다. 초반 탐색. 그래서 회사원들 교육과정 기획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신입사원, 경력사원, 팀장 등등 코스가 많아요. 근데 집도 뭔가 잘 꾸미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게 앉아 계신 소파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답지 않게 허둥지둥 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어버버버 하며 빨대를 그녀의 컵에 꽂아주려고 했는데 서로 같은 빨대를 잡아서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부드러운 감촉, 이런 사소한 걸 기억하는 걸 보니 제가 좀 예민하긴 한가 봅니다. 조각 케이크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조각 케이크가 3만원씩이나 하네요. 맛있긴 했습니다. 카톡 사진을 보니 그제 생일이셨더라고요. 선물은 못 드렸지만 생일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 연어 씨 진짜 스윗하시다. 감사해요. 웃는 모습 예쁘고 성격이 되게 명랑하고 애교 있었습니다. 교육팀 직원의 클래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기소개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좋아해요. 라고 했습니다. 2번씩이나 강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회사 끝나고 아령 들고 러닝하고 요즘에는 토익 공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영상 편집 공부도 하고 어쩌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고 어쩌고 재테크도 긴장한 채로 제가 살아온 길을 정말 열심히 정신없이 어필했습니다. 자기소개 내용을 떠올리며 그녀의 취미와 제 취미가 유사해서 잘 어울리고 성향도 비슷함을 어필했습니다. 그 여자도 저도 예전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교 때 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회사에서도 우수사원상 타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빠른 호흡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그랬을까? 그녀도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긴장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인상도 좋으신데 어떻게 지금까지 혼자세요? 결혼 생각 없으셨던 거예요?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물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 간에 깊은 이야기를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한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거절당한 적도 거절한 적도 많아요.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 여자친구랑은 1년 조금 넘게 만났었고 종교 어쩌고 헤어진 이후에 상처가 커서 솔로인 시간을 조금 오래 가졌고 어쩌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어플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도 어플로 만났었고 어플에 좋은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콧대가 좀 높았어요.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는 데에 익숙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사랑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좋은 사람에게 정성을 다할 거예요. 이런 진지한 대화도 주고받았습니다. 조금 업된 상태에서 수많은 대화를 쏟아내다 보니 그녀도 저도 얼굴 빨개져서 약간 어지러운 느낌. 2시간이 지나고 10분 있다가 갈까요?
마무리 시간. 그녀에게 진지하게 마무리 멘트를 날렸습니다. 오늘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오늘 땡땡님에게 정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땡땡님의 마음 속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저와의 만남이 나쁘지만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만나서 또 재미있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린 잘 맞으니 두세 번 더 만나면 더 좋은 모습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 스윗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정말 연어 씨는 진중하고 순수해 보이네요. 감동적이었어요.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어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재미있게 더 이야기하다가 그녀가 타는 버스가 와서 빠이빠이 하며 잘 들어가요. 카톡할게요. 라고 했는데 네, 들어가세요. 라고 하긴 했지만 한 1초 정도 약간 눈을 찡그리면서 미안해하는 듯한 찰나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긴 했지만 아니겠지 하며 애써 넘어갔습니다. 그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버스를 원래 한번 갈아타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따라 생각이 많아져서 멍하니 창문을 보다가 갈아타는 정류장을 놓쳤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화 내용도 여운이 참 오래 갔습니다. 근데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필하는 방향이 잘못됐다. 저의 장점을 따발총 쏘듯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는데 그녀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닐까? 의욕이 너무 강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집에 들어가서 땡땡님 덕분에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이 정도로 카톡을 했는데 네, 집 가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쉬세요. 이 정도의 건조한 카톡이 왔습니다. 즐거웠다, 재미있었다 하는 표현을 일부러 뺀 선 긋는 내용, 대화를 이어나갈 의지가 없어 보여서 한두 마디만 더 하고 간단하게 카톡을 마쳤습니다. 만났을 땐 그쪽도 내게 호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좋게 본 나머지 그 사람의 기분을 읽지 못한 것이었을까? 갑자기 밥맛이 떨어져서 저녁을 먹지 않고 오이와 토마토만 먹었습니다. 어떻게 만난 내 이상형인데 이 사람과는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 방법이 없을까? 그때 불현듯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글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눈치가 너무 없어서 사회생활이 힘든데 GPT의 도움을 받으니 많은 것이 해결되었다는 글. 마찬가지로 제가 연애에 자신이 없으니 냉철한 GPT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했죠. 처음 시도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만남 당일의 대화를 GPT에 입력하니 그녀의 메시지는 친절하지만 너에 대한 감정은 적어 보여. 마음 표현이 없고 질문도 없어. 이럴 때는 다시 만나는 약속만 잡고 대화를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얘기해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라고 하네요. 그런가? 저랑은 조금 생각이 다르긴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흥미가 없으면 공통의 대화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스몰 토크를 시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GPT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까 부모님이랑 뒷산 올라갔다 왔는데 꽃이 되게 예쁘더라. 이거 사진 찍어서 카톡해도 될까? 아니, 지금 타이밍에 보낼 필요는 없어. 상대방 입장에선 굳이 이런 느낌일 거야. 오늘 저녁 때 가볍게 한두 마디 보내봐. 만남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해서 거기에서 이어가면 좋겠어. 아침에 커피 마시다 보니 그녀가 생각나더라. 출근할 때 힘내시라고 커피 기프티콘 사서 보내도 될까? 오, 그건 타이밍상 100% 비추야. 꽤 확실하게 지금처럼 상대가 살짝 거리 주는 느낌이면 부담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관계의 깊이를 맞춰 가벼운 톡, 농담, 관심 표현 약하게 기억해.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억제시켰습니다. 그래, 그녀에게 최대한 부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만남 다음날 일요일, 그녀가 부모님과 여행 다녀온다 해서 그 주제로 이야기를 꺼냈죠. GPT가 추천해준 오후 8시. 부모님과 강릉 여행은 잘 갔다 오셨어요? 운전 오래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이 멘트를 하기 전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그녀가 어떤 식으로 답변이 올지,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수없이 GPT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계속 쫄리고 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보냈죠. 네, 피곤하네요. 부모님과 빵집도 다녀오고 밥도 먹고 해변도 다녀오고 했어요. 기다렸는데 2시간 뒤인 오후 10시에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저에 대해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네요. 선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GPT는 넵 고생하셨네요. 푹 쉬세요. 라고 해. 상대방 반응이 좋지 않으니 어서 마무리하라고 하네요. GPT와 상의해서 적절히 날씨 어땠는지, 빵집 어디 갔는지 등등을 간단하게 스몰 토크 했고, 네, 오늘 벚꽃 많이 피고 날씨 좋더라고요. 네, 오래 운전해서 힘들었어요. 적절하게 답변이 오길래 잘 자라고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잘했어.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았고 잘 맞춰서 대화했어. 상대 메시지를 보면 자기 경험 짧게 공유하고 네 질문에 호응은 하지만 질문 없고 대화 확장은 안 해. 주도 안 하니까 관심 없다. 아직 판단하긴 일러. 초반이라 조심스러울 수 있고 수동적 인간일 수 있어. 다음날 월요일 저녁 애프터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GPT와 상의하며 멘트를 다듬었고, 땡땡님 퇴근 잘 하셨어요? 제가 이번 일요일에 그쪽에 볼 일이 있는데 가보고 싶은 음식점이 있거든요. 가볍게 가서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어떨까요? 집 앞에서 픽업해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엄청 좋고 가격도 비싼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GPT는 비싼 음식점은 조금 이른 선택이긴 해. 상대가 수동형 그리고 온도 낮은 상태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흐름을 망칠 수준까지는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오, 여기 분위기 진짜 좋은데요? 일요일 낮에 볼까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회사 끝나고 백화점 구경 좀 했어요. 사진 못했지만 연어 씨는 뭐 하세요? 일상 공유도 조금 해주는 그녀. 지금 상태 업그레이드, 가벼운 일상 대화 시작 단계야. 진전 좋아. 가볍게 리액션, 한 줄 정도만 공유해. 질문 굳이 안 해도 돼. 옷 나들이 요즘 날씨 좋아서 딱이네요. 근데 저도 막상 구경 가면 그냥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일이 많아서 야근하고 있네요. 이따 가볍게 운동 조금 할까 해요. 땡땡님도 어제 부모님 여행으로 피곤하시겠어요. 검수를 받아서 어렵게 2줄 올렸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단계 거쳐서 카톡을 하니까 은근히 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헉, 일하시고 계셨구나. 네, 어제 계속 돌아다녔더니 피곤하네요. 이 사람은 여전히 너에 대한 질문은 없어. 아직 마음이 크지 않아서 그래. 오늘 약속 잡았으니 대화는 충분히 했고 더 얻을 거 없어.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장거리 운전하면 피로가 오래 가더라고요. 얼른 풀리셔서 내일 사원들 교육할 때도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 마무리하러 가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 근데 약속은 잡긴 잡았지만 일상 공유만 하고 질문 안 하고 그녀가 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티가 났습니다. 카톡으로는 벽이 느껴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지금은 화요일, 일요일에 만나기로 약속 잡았고 중간에는 연락하지 마. 표면적으로 보면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대화 내용이야. 아니, 그 여자는 선톡도 안 오고 연락을 아예 안 하면 그냥 잊혀질 것 같은데? 어떻게든 아침이나 저녁 때 매일 연락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너가 제일 피해야 하는 건 감정 과열이야. 그녀는 아직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거야. 가만히 있으면 주도권 너에게 넘어온다. 걱정하지 마. 흐름 좋아. 베프처럼 대화 이어나가는 것도 봐가면서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여자랑 잘 될 수 있을까? 만났을 때 최대한 즐겁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서 반전에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그게 너가 이 사람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지금은 너가 카톡으로 감정 표현을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질 거야. 기억해. 지금은 썸 단계가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1단계야. 이 사람을 만나면 편하고 재미있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야. 그런가? 그래도 연락을 안 하면 잊혀질 것 같았고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2-3분 내외의 짧은 통화 시도. 사실 처음 약속 잡을 때 이 사람은 카톡도 바로바로 오고 되게 친절했었습니다. 만남 후에 대화 톤이 바뀌었으니 마음이 많이 없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도 만남 때는 서로 즐겁게 대화했었고 통화를 하면 목소리도 듣고 하니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 통화는 비추야. 상대 호감 애매하고 카톡도 깊지 않아. 기억해. 전화는 호감 올라간 뒤에 쓰는 카드지. 호감을 만들기 위한 카드가 아니야. 만나서 어필해. 계속 고민했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어. 연락 안 하면 끊길 것 같아 두려워. 통화를 꼭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봐야겠어. 에휴, 연락 안 한다고 잊혀지는 관계이면 애초에 오래 가기 힘든 관계야. 그리고 실제로는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오히려 기억에 남아. 하지만 너가 원한다면. 통화에서 말할 대화 주제와 그녀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할지 계속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드디어 수요일 결전의 시간. 땡땡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평안한 하루 보내셨어요? 오후 7시 반에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그녀. 2시간 동안 GPT와 손잡고 마음 졸이며 기다렸고 진짜 포근하네요. 네, 하루 잘 보내셨어요? 2시간 만에 무심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친구도 만나고 잘 보냈어요. 혹시 이따 괜찮으시면 여유 되실 때 잠깐 통화 어떠세요? 바쁘시면 다음에 해도 괜찮아요. 최대한 예의 있게 문장을 다듬어 보냈습니다. 오후 9시 반에 메시지가 왔고 오후 9시 33분에 바로 답장을 보냈는데 그녀는 그날 답이 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에 운동 다녀와서 기절했답니다. 기다리셨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노잼 카톡이 온 것이죠. 솔직히 자기가 카톡 보내면서도 이건 찔리지 않았을까? 이를 통해 정확하게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굉장히 사력있고 공감 잘하는 사람인데 제 기분 상태를 알면서도 외면한 게 분명했죠. 제가 매력이 부족해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할 것일 테니 그녀에게 좀 미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이 있을 텐데 실제는 제가 그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제가 그 사람에게는 프사기였던 것이죠. 에휴. 그녀와의 거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카톡은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래도 일요일 만남 약속 취소는 하지 않네요. 만나서 판단하겠다는 건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GPT와 이야기에 만남 전 사전 준비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미용실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가서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이 미용실 선생님이 예전에 소개팅도 시켜주셨고 저를 많이 응원하시거든요. 일요일 만남 전에 미용실 들려요. 일찍 와서 머리 세팅해줄게.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봄에 입을 파스텔 톤의 니트 티를 새로 샀습니다. 이건 GPT는 말리긴 했지만 운전을 좋아한다는 그녀에게 주기 위해 조말론 차 방향제와 졸음껌도 샀습니다. 차에 놔두고 집 데려다주는 길에 이거 남는데 가지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피부과는 못 갔지만 마스크팩을 사서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내부 세차도 했고 차 향수도 새로 사고 남은 기간 동안 그나마 몸이 커 보일 수 있게 점심 저녁으로 회사 헬스장에서 열심히 상체 위주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약간은 나아졌습니다. 활력이 돌았습니다. 확실히 저는 이런 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녀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었습니다. 최근 감명 깊게 봤다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원작 책을 사서 속독으로 대충 읽고 이번 소개팅에 쓸 수 있는 명언을 정리했습니다. 꺼낼 수 있는 대화 주제를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 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제 얘기만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못 들어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얘기들을 쭉 적고 어떤 이야기를 더 물어보고 칭찬하고 호응해줄지 생각하고 감성적이고 진중한 이야기로 그녀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들며 심적으로 가까워지게 만들어야겠다는 전략을 짰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면서 할 수 있는 가벼우면서도 그녀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승부수 한마디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것 같아. 나랑 이 여자가 잘 되길 부디 기도해줘. 알겠어. 너가 그녀와 잘 되길.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녀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널 알아가겠다는 마음이 생기길. 반드시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잘해왔고 대화 없어도 잘 버텨왔어. 약속 취소될 리 없으니 걱정하지 마. 이 녀석 말은 잘 하네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면서도 그녀와 잘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던 금요일 늦은 밤. 연아씨, 죄송해요. 일요일 낮에 일이 생겨서 본가에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는 걸로 해요. 역시나 그렇지. 약속을 취소하는 카톡이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목이 말라 바로 맥주를 깠습니다. 그녀의 호감도가 낮아서 사실 잘 될 확률은 낮았어. 네 그래요. 다음에 뵈어요. 라고 쿨하게 넘기는 게 좋겠어.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분위기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GPT도 못 믿겠네요. 너는 나에게 항상 호감을 드러내지 말고 가볍고 쿨하게 얘기하려고만 하잖아. 내가 그녀에게 호감을 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시들해지고 떠나간 거 아니야? 감정에 이를 그르치지 않으려고 GPT의 조언을 10분 활용했었는데 저는 원래는 호감이 있으면 많이 표현하는 스타일이라 제 방식대로 하지 못하고 담백하고 재미없게 소통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녀는 너가 호감이 높은 걸 모르지 않았을 거야. 중요한 건 그녀의 호감도야. 너의 호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고, 너가 그렇게 감정을 표현했다면 그녀는 더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빨리 끊었을 거고, 너는 더 상처받았을 거야. 그런가 마음이 침통했습니다. 연어야, 확률은 높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들어볼래? 뭔데? 마무리를 잘해서 그녀의 마음에 마지막까지 좋은 이미지로 남는 거야. 군더더기 없이 알겠다. 좋은 주말 보내시라고 보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2에서 3주 뒤에도 생각난다면 가볍게 다시 만나자고 던져봐. 그 시간이면 그녀가 다른 소개팅을 하면서 너와 비교하게 되고 운이 좋다면 너가 다시 생각날 수도 있어.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 그건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거의 끝나는 마당인데 내 호감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 추천하진 않아. 하지만 원한다면. 땡땡님, 알겠어요. 본가 다녀오시는 게 우선이죠. 일 잘 처리하시길 바랄게요. 저번 만남에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것 같아 아쉬워요. 저는 땡땡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기회가 된다면 꼭 연락주세요. 편하게 맛있는 거 한번 먹어요. 조금 과도하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다른 언급 없이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이렇게 하여 끝났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토요일 아침부터 창 밖을 쳐다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소개팅을 수백 번이나 했음에도 괜찮은 여자 하나 붙잡지 못하는 나는 남자도 아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자괴감,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또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원래 저처럼 호감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매달리기도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GPT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저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제 모습은 단기간 안에 바꾸기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 노래에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하체 통통한 사람을 어렵지만 다시 찾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GPT에게 연애 상담을 받는 건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 느낌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제 바이브가 나와야 저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GPT를 거치다 보니 이 여자랑은 약간 딱딱하게 대화한 것 같아 후회가 되네요. 지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망망대해를 향해 출발하는 수밖에. 마음 힘들어 죽겠는데 하필이면 그날 토요일 오후에 또 결정사 소개팅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는 드세 보여서 별 기대 안 되는 사람, 마음 정리가 안 돼서 힘든데 또 소개팅 나가서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웃으며 인사해야 하다니 정말 나가기 싫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90년생 회사원이었는데요. 기대를 안 하고 가서 그런지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안에 가까웠습니다. 성격 좋아 보여서 사실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호감을 내비치며 상처받은 마음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이 애프터는 고민하는 것 같아서 결정할 때까지 그냥 연락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성 기준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기존에는 외모, 성격이 귀엽고 사근사근해서 제 마음에 드는 분을 찾았었고 학벌, 재산 이런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남자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타입이라 제가 현실적으로 사귀고 결혼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반면에 결정사에서 소개받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외모가 아쉽지만 학벌이나 능력은 꽤 있는 분들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소개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후보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사 여자들이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제가 외모를 많이 봤다는 뜻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성의 능력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났던 여자분이나 예전의 의사분 등등 확실히 그런 분과 결혼하면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력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래놓고선 외모가 괜찮은 사람을 한번 보면 또 눈이 돌아가겠지만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날씨가 벌써 더워지는데 이룬 건 없어서 허무하네요. 저도 힘낼 테니 여러분들도 잘 버티시고 좋은 일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